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만의 시각으로 현실 감각을 우리가 조금 이제 갖출 필요가 있다는 그 취지로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제 채널을 오랫동안,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만큼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또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뭐 좋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네,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어떤 시점에서 좋은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하냐고 해서 제가 한 40가지 정도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제 쭉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보여드렸던 적도 있어요. 이제 답글을 그렇게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저는 테슬라 사업의 전체 프레임을 볼 때 이미 알고 계시죠. 로보택시 사업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10수년 동안 설계를 하면서 제 테이블에 항상 스케줄링 표가 있었거든요. 타임라인을 보면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비즈니스 건 간에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일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전지전능하더라도 1분 60초 하루 24시간의 그 간극을 이제 뭐 변동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불변의 어떤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 경험을 엄청나게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비즈니스가 진척이 되어 나가는, 앞으로 이제 추진돼서 뻗어나가는 그 속도가 생각한 것만큼 매우 빠르지는 못하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피드가 만약에 100km라고 한다면 그 60에서 70km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이 현실이긴 하거든요. 중간에 말도 안 되는 변수들도 생기는 것이 또 다반사이기 때문이죠. 그 이외에도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로보택시 사업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인가요? 그러니까 영어로 히어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법안이 어떤 통과가 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이제 출발점이 돼가지고 뭐 10만 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어떤 한도가 풀리는, 그래서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규제, 로보택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를 저 역시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저는 실적 투정자라서 이것이 과연 실적이 얼마만큼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2030년도까지는 로보택시 사업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실적으로 찍히기에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그리고 현재 사업의 진척 정도를 봤었을 때 크게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을 이제 계속 드려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10만 대가 이제 2030년도까지 만약에 이제 연간으로 그렇게 생산이 돼가지고 10만 대가 돌아다닌다고 했었을 때 2만 달러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 4만 달러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저도 미국 횡단 여행을 4개월 동안 해봤었는데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더운 날씨, 너무 추운 날씨에는 이동을 안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정비 비용부터 해서 수리비도 당연히 존재할 것이고, 배터리 수명부터 해서 강가상각, 자동차 된 강가상각도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봤을 때, 뭐, 이제 미국 전역이 LA라든지 뉴욕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도시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서 2만 달러 정도의 순이익을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10만 대가 돌아갔었을 때 2조 원이 살짝 넘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2조 원도 큰 적은 금액은 아닌데, 만약에 100만 대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28조 정도의 순이익에 그친다. 자, 28조 절대 적은 돈 아니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에너지 사업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100만 대의 로보택시가 돌아다니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생산 캐파, 기가 상하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로보택시를 추가로 생산해내기가 이제 캐파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프리몬트나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로보택시를 수십만 대, 100만 대 이상 양산을 해내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공장 부지를 증설해가지고 공장을 지어 올려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물리적인 시간 프레임, 그러니까
월로 아마 1200대 가깝게, 월이 아니죠. 매일 1200대 가깝게를 찍어내야지 200만 대가 나옵니다. 2030년도에. 근데 현실적으로 매일 1200대가 넘어가는 수치의 자동차를, 로보택시를, 이 사이버캡을 찍어낸다는 것이 지금 그렇게 찍어낼 수 있는 공장이 사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증설을 해야 되는데 증설을 할 때 1200대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저도 너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테슬라의 의미 있는 실적으로 로보택시가 잡히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의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사업의 프레임을 바라볼 때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두고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일론 머스크가 2030년도에 옵티머스를 100만 대 얘기했잖아요. 100만 대가 실질적으로 5조 정도의 순이익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2030년도에 60조가 넘어가는, 잘 되면 80조에도 이를 수 있는 순이익을 에너지 사업이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사업이 에너지 사업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에 불과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이제 테슬라 투자 5년 6개월인데 2년 차 때부터 에너지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안정감, 그리고 에너지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바라보면서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되겠다. 다른 미래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벌어다 주는, 그리고 프리미엄도 손상시키지 않는 그 사업이 에너지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테슬라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테슬라 사업의 2030년도까지의 핵심 중의 핵심은 에너지 사업이다. 지금 46.7기가와트 아워의 에너지 디플로이먼트가 올해 나왔습니다. 작년도가 31.4기가와트였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 때 31.4기가와트, 2025년도 때 46.7기가와트하고 나왔습니다. 49%의 디플로이먼트의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장세가 50%죠. 2030년도까지 매년 꾸준히 있을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의지치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60%, 70%의 연도별 상승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봤었을 때 2030년도 때 354기가와트 아워가 됩니다. 지금의 성장 추세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120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서 30% 정도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경우에 60조가 넘어가는 순이익을 에너지 사업에서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60조의 이 숫자가 어떤 의미냐? 2025년도 1년 농사, 뭐 4분까지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지금 추정컨대 55억 달러, 그러니까 약 7조에 지나지 않는 1년 전체 테슬라 사업의 순이익입니다. 그런데 2030년대 에너지 사업만 60조가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거의 9배의 순이익을, EPS의 증가치를 지금 에너지 사업에서만 만들어주는 것인데, 다른 사업의 이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도 지금 이제 논객 기준으로 280 정도의 PER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9를 나누면 됩니다. 9를 나눌 경우에 PER이 30이 된다. 그래서 에너지 사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업의 이익이 제로가 된다 하더라도 2030년도에 테슬라의 PER은 지금 주가가 하나도 안 올라간다고 했을 때 PER 30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갔었을 때 PER이 90 정도 받는다 하더라도 에너지 사업만 가지고도 저는 현재 주가에서 2030년도에 3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찬양하는 사람 아닙니다. 일론을 찬양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테슬라 에너지 사업만큼은 꽤 찬양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로보택시 사업, 옵티머스 사업, 그 이외의 사업들, 그 중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사업은 저는 FSD 사업, 로보택시와 FSD 사업은 조금 다르다고 봐요. FSD의 구독률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로보택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 부분부터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2030년 이후에 큰 빛을 발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에너지 사업과 그리고 자율주행 사업, 특히 에너지 사업에 저는 잘만 하면은 100조의 순이익을 단 5년 만에도 기록해 줄 수 있다. 지금 전기의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지금 순이익인 30%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순이익을 만들지도 모른다. 자, 그럴 경우에
에너지 사업이 100조의 순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저는 다른 사업이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2030년도까지. 하지만 다른 사업들이 테슬라의 주가에는 이제 프리미엄을 잡아서 주가를 형성해 줄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가의 프리미엄도 계속 나날이 붙어갈 것이고 마지막으로 구글이 좀 미그덕미그덕 하다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것이 AI에 대한, 제미나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미래 사업의 펀더멘털이 견고해지다 보니까 올라간 것인데 그 중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구글이 바로 클라우드 사업이거든요. 클라우드 사업이 매년 성장을 하면서 경쟁자들의 점유율을 이제 줄이면서 구글의 클라우드 사업이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테슬라가 구글의 클라우드 사업과 같은 핵심 사업이 되어가지고 주가를 지탱하고 사업의 어떤 현금 흐름부터 해서 이 모든 부분들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로보택시 사업의 진척이 좀 더디고 안전요원도 아직도 제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망스럽고 이거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난 또 다른 자산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테슬라에는 에너지 사업이 있다는 부분. 그래서 충분히 기다려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왜냐? 에너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진척이 그렇게 이제 생각보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빠르지 않을 경우에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일론이 사기꾼이네. 이거 뭐 맨날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하나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또 다른 자산을 찾아 떠나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테슬라가 여전히 너무나 매력적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좋은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